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주식 고수의 반열에 올라라 당신의 주식 고수로 만들어드리는 필살기 고수의 전. 네, 주식계 임영웅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고수님, 지난 시간부터 첫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알려주신 종목들이 다들 그렇게 잘 간다면서요?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 기준 한 50% 정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LS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주들이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전선주들이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정보들과 꿀팁들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필살기 고소회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계 임영웅 심우재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오늘의 주제는 돈이 되는 공시 100% 활용법인데요. 공시. 이 공시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막막한데 공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주로 뭐 이슈라든가 테마 또는 이제 기사 같은 걸 좀 보고 투자를 하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공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공시를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제 딱 결론, 호재냐 악재냐, 그 다음에 팔 거냐 살 거냐, 매매 전략 그 두 가지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오늘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아셔도 앞으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딱딱한 공시를 말랑말랑하게 풀어보기 위해서 관련 핫 이슈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수님, 일단 섹터를 딱 정해 오셨다고요? 네, 올해 내내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뭐라 그랬죠? 반도체? 네, 맞습니다. 반도체죠. 최근에 이제 공시 내용을 보셔더라도 이 반도체주는 여러분들이 올해 내내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다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핫 이슈부터 만나볼까요? 네, 한미반도체 226억 규모 대만 마이크론 공급 계약 수주. 일단 이 공급 계약 수주 호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호재입니다. 반도체라든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수주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주 금액을 받으면 이게 짧게 한 몇 개월 또는 길게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 금액을 보고 향후에 이제 매출액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또 계약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처가 어디를 또 새로 뚫느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급 계약 규모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높은 비중일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일단 당연히 이제 그 수주 금액이 커야 되겠죠. 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이 수주 금액이 5% 이상. 그 다음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면은 유의미한 숫자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공시를 하라라고 일단 규정이 좀 있습니다. 자, 4월 11일 날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용 듀얼 PC 본더를 수주를 했다. 226억. 전년도 매출액 대비 5% 이상이가 공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파냐? 마이크론 계약 상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냐? 자, 4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거 2분기가 되겠죠. 네. TC본도 장비를 226억을 납품하기로 했다. 근데 이 수주 공시에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계약 상대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네.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동안 SK 하이닉스에만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비 업체들이 향후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려면은 이 매출처가 다양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매출이 또 늘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시가 뜨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기 한미반도체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요날 그 마이크론 공시가 떴어요. 요 날도 오르고 다음 날까지 올랐습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 전에 한 10거래일 전부터 10조짜리 회사가 짧은 기간 안에 50%가 올랐어요. 즉 누군가는 알고 매집을 했을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반영 여부는 네. 그 직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바로 따라 사기보다는 자, 이럴 경우는 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납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호재이기 때문에 바로 사기보다는 좀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이 공시 속의 기간과 계약 기간과 금액을 보고 호재의 뭐 크고 작음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있죠. 일단은 당연히 계약 금액이 커야 좋을 거고. 커야 좋은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계약 기간도 있어요. 네. 이게 1년 이상이 되면은 그걸 연환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LNF 공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 LNF가 4월 11일 날 자, 9조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엄청나게 크죠. 엄청 9조. 큰 금액이죠. 특히 이제 작년은 매출이 4.6조였으니까 작년 매출액 대비도 200%다. 엄청난 호재다. 네. 근데 계약 기간 한번 볼게요. 자,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이다. 즉 6년입니다.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6년에 걸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환상 계획을 어떻게 하냐? 9.2조를 나누 6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에 한 1.5조 정도 잡히겠구나.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연환산 금액으로 확인하자. 네, 그쵸. 이거 굉장한 꿀팁인데요. 역시 기관 투자자 출신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공시 핫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1.5조 규모 일반 주주 대상 유상증자 발표. 네, 유상증자, 이 무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늘 핫 이슈가 되는 소식인데요. 개인들은 좀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또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결론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 유상증자는 악재?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일단은 요 큰 테두리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유상증자가 악재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왜요? 일단은 주식 수가 늘면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당 순이익 EPS라고 있죠. 네. 그거는 당연히 순이익을 총 주식 수로 나누는 겁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EPS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상증자는 악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유상증자 공시가 떴다. 그럼 뭐 패스?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또 신주 발행 주식 수가 얼마나 되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식 수가 늘면 늘수록 악재라 그랬죠. 안 좋다고 하셨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를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신주 발행 주식 수가 8,900만 주고요. 증자 전에는 2억 1,600만 주입니다. 즉 기존 주식 수 대비 40%가 늘어나요. 주식 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주식 수 는 거의 반 정도는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조금 어려우시면은 저를 한번 찾아오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목적을 확인해야 돼요. 왜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하냐? 이 자금 조달 목적이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 네. 자,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빚 갚으려고. 그렇죠. 아, 얼마나 돈이 없으면, 얼마나 영업을 못하면은 주주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빚을 갚냐.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로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운영 자금 필요해서 네. 그나마 조금 봐줄 수 있는 거는 설비 투자라든가 M&A, 타법인 취급 자금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좋게 봐주자. 그렇게 좀 해석을 돈 빌리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주 발행가액을 봐야 됩니다. 발행가액. 네.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좀 봐야 돼요. 이 공시도 지금 보시면은 이 신주 발행가가 16,700원이고 네. 당시 주가가 31,000원이었어요. 50%나 싸게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열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들고 있으면 나는 그냥 손해를 보는 거죠. 왜? 남들은 반값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할인율이 이렇게 높으면은 그것도 안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기업을 사고 싶어요. 언제 사야 가장 유리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지만 공시가 나고 바로 권리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일이 보통 한 달 뒤에 있습니다. 네. 보통 한 달 뒤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고 싶으면은 한 달 후에 신주 배정 기준일 D-2일 6시까지만 사면은 여러분들이 이 권리가 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공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공시 핫 이슈 볼까요? 네, 한국철강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이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한 거라면 회사가 이 주식을 더 살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수가 줄면 좋은 거라 그랬죠. 네. 당연히 자사주를 산 만큼 유통 물량이 줄니까 이게 상당히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현 주가가 저점이라는 판단에 주식을 더 사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나왔을 때 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 발행 주식수의 5% 정도 이상을 사면은 상당히 큰 그 금액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한국철강의 공시를 보시면은 향후 6개월 동안 600억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자, 당시 시가총액이 3,500억이었어요. 그러면은 3,500억분의 600억은 16.8%. 아까 5%만 해도 큰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16.8%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산 놈이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자, 요날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은 요날 이제 공시가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우와. 이거는 무조건 요날 종가에라도 따라갔어야 된다는 거죠. 야, 쭉쭉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시가 나왔을 때 바로 액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향후 6개월간 또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사도 늦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시는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고 해석을 하고 바로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결론과 매매 전략을 좀 숙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좀 늦은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아쉽네요. 아니, 아까 오프닝에서 오늘 또 고수님께서 반도체주를 가져오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심우재 고수님 눈에 딱 들어온 반도체주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반도체 종목 4가지를 제가 엄선을 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제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 출신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